메리 크리스마스. 아쉬워서 인사를 나눠보네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어요. 참 크리스마스는 그날의 특별함보다 기다리는 기쁨과 지나고 난 뒤의 아쉬움이 더 큰 날인 것 같아요. 올해도 긴 기다림과 짧은 기쁨 뒤에 아쉬움을 남기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네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손에는 선물이 남아있겠죠? 한 해의 끝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나를 넘어서 내밀어 본 손끝에 닿는 온기가 올해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 꽤 많은 것이 남은 것 아닐까요? 2021년 12월 26일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되고픈 방송 위넨에서 라디오. 저는 DJ 올라입니다. 위넨에서 라디오 세 번째 시즌 Refresh with Mila. 네, 오늘은 인터뷰 대신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김도원 학생이 보내줬어요. 좀 더 실감나게 도원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위넨에 사는 김동현 어린이의 목소리를 빌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성 근위축증이 있는 중2 학생입니다. 척추성 근위축증은 근육병의 일종으로 SMN,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보낸 사연은 5년 전 프랑스 여행을 하다 생긴 일과 이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관광할 예정이었습니다. 되게 멋있고 규모도 크다길래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날 저희는 지하철과 기차를 이용해 이동했는데 아무래도 외곽 쪽이어서 그런지 갈수록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차를 타러 가는 길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거리도 꽤 돼서 경유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기차를 갈아탈 때마다 거듭해서 제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베르사유 궁전에 가는 걸 포기해야만 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휠체어로 인해 베르사유 궁전에 가는 걸 포기한 제가 불쌍하게 느껴졌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장애나 질병 자체에 동정하기보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장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당시 저는 장애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진짜 억울해할 대상은 지체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게 지하철역을 만든 사회더라고요. 물론 사회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시설치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없는 곳 거의 없잖아요. 장애인 택시도 점점 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체장애인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 이용에 상당히 팍팍하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 가뜩이나 바쁜데 왜 밖에 나와서 민폐 끼치는 거야? 이런 투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앞에서 말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모두가 살기 편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장애인에겐 필요한 시설이 다른 사람들, 어린이나 노인, 유모차를 사용하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그렇거든요. 어서 빨리 모두가 살기 편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이창훈 아나운서의 오카리나 연주 들려드렸습니다. 지난 방송 때 약속해 주셨죠. 이창훈 아나운서님이 직접 연주해 주셨네요. 오카리나 소리가 정말 청아하고 아름답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 속에서도 힘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계속 가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새 아이를 키우는 김은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집에 깜짝 선물로 찾아온 쌍둥이들 중 하나인 윤재는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희귀 유전 질환 진단을 받고 곧이어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덤덤했는데 아이 사진이 담긴 장애인 등록카드를 받아들자 세상이 무너진 듯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른둥이로 세상에 나와 태어난 순간부터 긴 병원 생활을 한 윤재를 보며 곧 좋아지겠지? 라는 희망을 계속 붙잡으며 몸과 마음의 고생을 감내했는데 그날에 대한 대가가 이건가 하는 원망의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나에게 건강한 큰아이와 막내딸이 있음에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어두운 생각을 곱씹다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아이들 앞에서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밝은 척 하다가도 어느 순간 꺽꺽 울고 잠든 윤재를 보다가 흐느끼고 눈물을 닦아주는 딸아이를 붙들고 다시 엉엉 울었고 그런 날들이 잦아지고 길게 이어졌어요. 병원에서 1년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재는 겨우 뒤집기만 하는 정도였고 입으로 삼키는 것이 되지 않아 수시로 침과 가래를 빼줘야 했어요. 입이 아닌 위루관을 통해 정제된 영양식을 하루 6번 3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했고 팔다리 재활, 구강 재활까지 하루 24시간을 오롯이 윤재 하나에 매달려도 모자랐어요. 거기에 큰아이와 막내까지 돌보다 보니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4년 동안 나를 소모하다 보니 더욱 예민해져서 아이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순간 폭발해서 아이들 앞에서 우는 날들이 더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얼마나 좋아질까? 혹시 재활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을까?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턱받이를 하고 살아가야 할까? 언제쯤 이 지리한 날들이 끝날까?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수십 번씩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이렇게 울기라도 하는데 내 아이들은 어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가족의 변화와 장애를 가진 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큰아들은 괜찮은 걸까? 엄마의 관심과 손길에서 늘 뒷전이라 혼자 놀다 잠들다를 반복하는 막내딸은 잘 자라고 있는 걸까? 나의 내면에 침잠되어 있느라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아이들이 행복한가라는 물음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된 후 최고로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깨닫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느 날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큰아이에게 윤재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심플하게 조금 아프니까 하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윤재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속 깊은 형이네요. 이제 42개월인 윤재는 인지 발달이 9개월 정도 수준인데
말을 하지 못하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울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박거나 발로 차는 자해 행동을 하다가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다 눈물, 콧물, 침이 기관지로 넘어가서 캐룰라 석션을 하다가 보면 1시간은 기본으로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 윤재를 옆에서 토닥토닥 하다 촉촉한 눈망울로 큰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윤재가 건강해지고 코로나 끝나면 같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늘 윤재 병원, 윤재 재활, 윤재 아프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나중에 기약 없는 약속에 익숙해진 아이가 체념한 줄 알았는데 평범한 일상과 여행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고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보통의 행복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단정 짓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 그래도 윤재가 이제 많이 똑똑해졌네요. 제가 오른쪽, 왼쪽 번갈아 던지는데 왼손, 오른손 다 사용해서 받아요. 곧 공 던지기도 하겠어요. 큰아이의 말에 또 부끄러워집니다. 그냥 허투루 놀아주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을 하고 윤재를 돌보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함으로 윤재를 바라보는 나와는 달리 큰아이는 그저 조금 아픈 동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대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조잘조잘 못하는 말이 없는 막내딸은 엄마, 윤재는 왜 입으로 밥 못 먹어요? 윤재는 아가라서 말 못해? 윤재는 아가야? 내가 도와줄게. 막내는 배밀이만 하는 윤재의 장난감을 뺏어서 도망가고 자극하는 스파링 상대였다가도 잠든 윤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인형을 갖다주고 침을 닦아주면서 돌보아주는 동생이었어요. 윤재는 아프니까 라는 말을 하며 기꺼이 엄마의 무릎을 양보해주기도 하고요.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따뜻하게 자라주고 있었어요. 정말 궁금한 건 윤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웃고 떠들 때, 식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을 때 윤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형이랑 같이 로봇 놀이도 하고 블록 쌓기도 하며 놀고 싶진 않을까요? 형과 동생이 거실에서 같이 놀다가 우르르 다른 방으로 가버리면 잽싸게 따라가거나 같이 놀자고 떼쓰고 싶진 않을까요? 맛있는 음식 서로 코박으며 더 먹으려고 경쟁하고 한 입만 하며 귀여운 애교를 보여주고 싶진 않을까요? 그런 아이로서 일상을 꿈꾸지 않을까요? 다시 윤재를 바라보니 을에 눈물이 목구멍으로 치솟아 올랐지만 적어도 내 살을 파먹는 우울한 눈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는 윤재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저 건강한 두 아이 바라보며 웃으며 살라고 쉽게 말해요. 그 악이 없는 말의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누군가는 불행한 절반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전부일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과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사명임을 이제는 잘 알고 받아들였어요. 손해보거나 속상한 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누구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삶을 배우도록 도와야겠죠. 혼자만의 다짐 같기도 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연한 미래에 희망을 두기보다 현재를 살아야 걱정이 덜 하다는 것을 오랜 방황 끝에 깨달아 알았음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나는 장애아를 둔 절반의 희망을 안고 사는 부모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들과 웃고 울더라도 함께 자라며 아이들의 행복을 응원해주고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앞에 도입 부분이죠. 라라랄라 이 부분을 신나게 합창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추억의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네요. 사연을 읽다가 지금이라도 달려가 은정님을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훌륭한 엄마로 또 은정님 자신으로 너무 잘 가고 계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 도훈 학생과 은정님께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으로 불편함 없이 누리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한국인이 자주 잘못 사용하는 두 단어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당연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각자의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 클럽하우스 인식의 새로 고침. 안 보이는 음악회, 뉴스클럽, 듣는 영화 감상회. 다채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는 시간. 그리고 재미는 덤. 다름이 뒤섞여 조화로운 사회가 될 때까지 함께 말하고 듣고 신나게 놀아요. 인싸들의 놀이터 클럽하우스에서
인식의 새로 고침 클럽을 검색하세요. 링크는 더보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삼시세끼 먹는 일 아닐까요? 하루에 3번, 한 달에 90번, 1년에 무려 1080번 먹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뭘 먹어야 할까요? 짜고 맛없는 음식이 가득한 척박한 독일에서 말이죠. 뮌헨 핫플레이스 빅투알리안 마트에 2021년 12월 일본 라멘집 타쿠미가 오픈합니다. 맛있는 라멘집이 오픈만 해줘도 고마운 마음 한국 사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해도 없고 우중충한 독일의 겨울 날씨에 뼛속까지 시린 몸을 뜨끈한 라면 한 그릇으로 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봄날이 온 것 같을 겁니다. 오늘 민나팀 회식은 타쿠미로 간다네요. 왠지 한국에 사는 저도 비행기 타고 미넨 가서 타쿠미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죠. 저한테는 장애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없는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어느 날 문득 보이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고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렵기도 했어요. 비장애인으로 보이는 왼쪽 여성이 지체장애 남성과 시각장애 여성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다. 장애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 여러분은 도대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자 남성은 라이너, 여성은 저는 사비네요 라고 대답한다. 독일의 저명한 카툰니스트 필 후베의 카툰인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떠올리면 공감과 연대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 가족이 보통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래서 장애라는 말이 더 이상 누군가의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뮌헨에서 라디오 2021년 마지막 방송이었네요. 하지만 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12월 31일에 스페셜 DJ의 송년 특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뮌헨에서 라디오 PD 감초혜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디자이너 꼬마, 그리고 DJ 올라였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 비스발트.